5월에 안녕하십니까. 은빛수다방 진행을 맡고 있는 옥천신문사 대표 홍민호입니다. 오늘 5월이 어느 끝자락에 지금 다 와 있어요. 이제 가정의 달이 다 지나고 이제 올해 이번 주는 또 석가탄신일 29일 또 대퇴공휴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석가탄신일 지나면 6월이 또 성큼 다가옵니다. 모내기가 어느 정도 마친 것 같고요. 감자는 이제 한 달 지나면 캐지 않을까 싶은 하지 감자. 이게 저도 이제 직접 농사를 짓지 않으니까 이게 언제 멋있는지 이런 거 정보를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어르신들한테 꼭 물어보고 일부러 좀 외우려고 해요. 누가 물어보면 모르면 창피하니까. 농촌에 사는 기자인데 기자 그것도 모르냐고 하면 좀 타박을 들을까봐 열심히 물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청산복지관에서 어르신들하고 또 한번 이렇게 같이 하고 왔고요. 김홍국 어머님이 안 보이시는군요. 나오셨는데. 아, 바빠서 못 나올 것 같아. 예, 벌려놓은 게 많아가지고 보려는 게 많아서. 역시. 바쁘게 돌아다녀야 돼서. 김홍국 선생님도 지난주에 못 나오셨는데 그래도 김홍국 선생님 글 보면 되게 반가워요. 이게 내가 대신 여행을 가는 것 같은 느낌? 대신. 그래서 제가 엊그제 한 80살 넘은 청산면 하설이 이장님을 한번 인터뷰를 했는데 80살, 81살인가 80쯤인데 그 부분도 캠핑 가는 게 그러니까 일반 캠핑카를 이렇게 끌고 다니면 못 들어오게 하는 데가 되게 많대요. 못 들어오지 말라고 이렇게 하는 게 많은데 일반 차량을 이렇게 리모델링 하면 이게 캠핑 차량인지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아무 데나 세워놓고 이제 이렇게 캠핑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전국에 동해, 서해, 남해 이렇게 막 곳곳에 캠핑에서 만나는 사람들하고 친해져가지고 이제 이번 주는 농사일이 바쁘다 보니까 그리고 형님 거기 안 가시면 제가 청산으로 가겠다고요. 청산 부창천 뚝방에서 차를 세워놓고 캠핑을 하기로 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김원문 선생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생각이 나서 어떻게 캠핑 우리 가족 캠핑 스토리 4번째 경북 칠곡군입니다. 어떻게 제가 읽어드릴까요? 어떻게? 예. 이번에 이용한 캠핑장은 애견 등반이 불가하여 혼자 솔로 캠핑을 다녀왔다. 텐트 대신 어닝을 펴고 생활을 하고 잠은 차 안에서 자는 차박을 하였다. 2023년 5월 11일부터 13일까지 2박 3일로 이동 거리는 108km, 이동 소요 시간은 약 1시간 20분 정도 소요되었다. 이런 것들을 정확히 적어주니까 좀 좋은 것 같아요. 가기 전에 이제 샀죠. 이거 지도해가지고 최단거리 뭐 해가지고. 찾으시는군요. 칠곡을 관광 목적으로만 방문한다면 옥천에서 아침에 조금 일찍 출발하여 기념관, 공원, 트레킹 코스를 둘러보고 되돌아올 수 있는 당일 코스다. 칠곡군은 외관이 유명하죠. 네. 6.25 낙동강 전투 지역인 외관읍이 속해 있어 호국평화의 도시를 기념하는 호국평화기념관, 칠곡평화분수, 애국동산 등의 볼거리와 야외 물놀이장, 아트센터, 테마공원, 휴양림 등의 볼거리 즐길거리가 많이 있었다. 또한 칠곡고를 중심으로 낙동강 역사 너울길의 산책로와 관호산성 둘레길이 있어 캠핑이 아닌 자전거 타기나 산책을 하는 이용객이 꽤 많았다. 캠핑장에서의 일과는 오후에 캠핑장 도착 후에 텐트를 설치하고 저녁으로 고기를 구워 먹고 밤에는 장작등을 피워 불멍을 하고 취침 후 다음날 오전에 아침 식사 후 철수를 하는 것이 캠핑의 일상이다. 이번에 이용한 캠핑장은 낙동강 수계인 칠곡고 옆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곳 역시 주말에는 예약이 거의 어렵다. 칠곡군에서 직접 운영을 하여 일반인이 운영하는 캠핑장 이용료의 20에서 30%인 평일 10,000원, 주말 15,000원의 이용료를 받고 있다. 나는 캠핑과 주변을 산책하면서 칠곡고 오토캠핑장과 비슷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금강이 흐르는 옥천군의 금강수변 침수공원은 다 같은 국가하천일 텐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운영을 하고 있는지 비교해보았다. 다른 점은 칠곡은 칠곡보가 있어 수위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점과 캠핑장에 위치한
국가하천 부지를 허가기관인 부산지방국도관리청에서 하천 점용화를 실거분해서 푸드트럭존 설치를 목적으로 점용 면적 20제곱미터를 받아 99개의 사이트를 가진 대형 캠핑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점용허가 기간은 허가일로부터 5년이며 기간 경과후 다시 연장하여 사용하는 것 같았다. 그런 이유 위해서인지 관리실과 샤워장은 캠핑장 내 이동이 가능한 컨테이너 가설 건축물로 설치되어 있고 화장실은 고정 건축물로 캠핑장 길 건너에 설치하여 운영을 하고 있다. 화장실과 샤워장이 되게 중요하죠. 캠핑할 때는. 옥천군에서도 이런 방법으로 금강 수변 침수공원을 유채꽃 축제 기간에만 점용허가를 받아 사용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점용허가를 받아 캠핑장, 둘레길, 체육공원 등을 설치 운영하면 지리적 접근성이 좋아 이용객도 많이 이용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본다. 마이크 좀 가까이 좀 대시죠. 네. 진짜 칠곡보에는 99개 사이트면 99개의 캠핑카를 들여보낼 수 있다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텐트도 치고 캠핑카도 설치하고. 네. 거의 100개면 하루에 100만 원은 버는 거네, 평일에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간 데는 이제 텐트 사이트라 좀 저렴한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캠핑카는 이제 크니까 네. 요금이 한 10,000원 정도 더 비싸요.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하루에 수입이 한 100만 원 정도는 이제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나오고 평균적으로. 주말에 좀 더 나오고. 예. 괜찮네요. 하루에 100만 원씩이면. 그러니까 이제 거기 써 있지만 그게 저 강력회라 무조건 아마 그 상수도 보호 지역이나 무슨 뭐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하여튼 그래도 그런지 거기 이제 화장실은 못 짓고 화장실은 이제 길 밖에 설치를 하고 샤워장하고 이런 데는 물을 움직일 수 있게끔 받아가지고 그런 컨테이너 운영을 하니까 좋죠. 그러니까 지금 거기서 허가받은 건 20평 한 6평도 안 되거든요. 정상적으로. 그리고 나머지는 텐트 사이트니까 그거는 뭐 언제든지 걷어갈 수 있으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없고. 캠핑카 사이트가 아니라 텐트 사이트예요? 텐트 사이트도 있고 캠핑카 사이트도 있고. 있고요. 괜찮네요. 이렇게 해서 사실 캠핑족들한테 가장 필요한 건 화장실하고 샤워장이 예. 가장 가까이에 편하게 있으면 거기 인기가 많지 않겠습니까? 또 예. 경치도 경관도 이제 물이 흐르고 이런 데를 또 선호하니까 이죠. 와서 이제 제안을 드리는 건데 지금은 유채꽃 축제만 이용을 하는데 1년 12개월 운영이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캠핑족들이 나날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죠? 그 실제적으로 그 진수공원에 가시면은 아마 캠핑카 이제 있고 뭐 차박도 하고 뭐 그 간접적으로 이용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건 제일 이제 불편한 게 물하고 화장실하고. 그거만 아마 개선되면은 지리적 여건이 좋잖아요. 옥천 톨게이트에서 10분이면 가니까. 그러니까 그게 먹는 물도 해당이 됩니까? 예. 그 캠핑족들 중에 보니까 이제 안에 또 화장실이 다 설치되어 있는 게 또 많이 그러니까 있잖아요. 이제 캠핑카라 이제 캠핑카는 자가로 운전이 가능한 거고 이제 캐러반은 이제 일반 승용차 뒤에다가 이제 트레일러 싣고 다니는 거고. 근데 그 캠핑카를 안 받는 건 왜 안 받는 겁니까, 사람들? 일단은 면적이 크잖아요. 예, 면적이 크고. 그리고 이제 물을 많이 쓰다. 화장실도 버리고 물도 받고 하다 보니까 불편하죠. 물을 많이 쓰기 때문에 네, 캠핑카 전기도 좀 많이 쓰고. 왜냐하면 이제 사람들이 거기 가면은 이제 노는 목적도 있지만 이제 차도 한번 청소도 할 그런 목적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불편하죠. 그럼 사이트마다 전기도 설치를 해주나요? 네. 그래요. 콘센트가 다 있어가지고 이제 각자 따가는 거예요. 선가죠. 그 대신 이제 전기 사용량이 제한이 돼 있어요. 한 600와트 이상 되는 거는 못 쓰게 돼 있어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일반 그 개인 캠핑장은 평균 한 5만 원 했는데 여기는 10,000원, 15,000원 하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싸잖아요. 뭐 10만 원짜리까지 있어요. 요새. 그러니까 이제 점점 고급화되는 추세인데 진짜 캠핑의 목적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좀 우리나라는 이제 변질이 많이 돼 있어요. 저렴하게. 그러면 선생님 캠핑 사이트에만 캠핑을 하는 게 아니라 뭐 다른 데서도 캠핑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하면 차박이라고 해서 차에서 자는데요.
이제 결과적으로 캠핑장 이용하려면 이제 한 5만 원 이상의 경비가 나가야 되는데 네. 일반 이제 차박지는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뭐 좋은 곳에 가다가 길거리에 세워놓고 이제 네. 차에서 자는 걸 이제 차박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이제 돈을 안 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제일 문제가 뭐냐면은 쓰레기. 쓰레기. 화장실이 이제 제대로 안 되니까 이제 다른 용도로 많이 쓰다 보니까 이제 주민자치단체에서 이제 반대를 하니까 점점 그 차박지가 무료 차박지라고 그러는데요. 그게 이제 줄어드는 추세예요. 왜냐면은 마을에서 못 들어오게 막아버리니까. 왜? 지저분해지니까. 이제 그거를 그렇구나. 이제 캠핑객 자체도 좀 의식이 높아져야 되고. 쓰레기는 집에 가져간다. 이런 생각을 갖고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꾸 차박지가 이제 줄어드는 거죠. 진짜 청소 깨끗하게 해놓고 가야 돼. 나는 그거부터 해. 어쨌든 그 좋은 아이디어를 내셨습니다. 옥천에 그런 캠핑 그 금강 친수공원을 활용을 해서 되게 캠핑 그 사이트를 칠곡처럼 만들면 좋지 않겠냐. 1년 유채꽃 할 때만 점용허가를 내는 게 아니라 1년 12달 점용허가를 내서 하면 좋겠다. 예. 캠핑장 같은 데는 내가 볼 땐 관리비 이상으로 아마 수입이 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거 하고 거기다 뭐 체육공원 같은 거 좀 만들면 이용하기도 편하고.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옥천구는 이제 그런 생각이 전혀 없어가지고 항상 이제 그런 데 갔다 오면 이제 불만이 많은 거죠. 저번 주에도 이제 상주보를 갔다 왔는데 거기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낙동강 옆에 그 상주보가 있어가지고 그 옆에도 이제 사람이 꽤 많아요. 점심 먹으러 가도 이 줄을 서 있어야 되는데, 예. 그거 보면 또 옥천에서는 그런 게 없잖아요. 이렇게 뭐 어디 가면은 사람 만나는 게 진짜 가뭄에 콩나듯이 만나고 한 2시간 걸어봐야 한 서너 팀 만나고 이래갖고는 내가 볼 때는 불편한 거지. 그것도 이제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제 동이면이 여러 가지로 사실 이제 유채꽃 축제를 좀 활발하게 하려고 이게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이 집객을 하기가 어려운데 유채꽃 축제 기간에는 사람이 너무 많이 오니까 그 축제를 활용해서 뭔가를 좀 해보겠다. 한 달가량 피니까 사람들 모인 걸로 인해서 어떻게 이제 경제 소득을 창출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고민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작은 무대를 해놓은 게 어떻게 활용될지 모르겠습니다. 유채꽃 거기랑 조금 거리가 떨어져서. 알겠습니다. 어쨌든 기대가 많이 되고 또 정지용 시인 외가가 또 거기 동이면 세산님가 그쪽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실제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 이야기 시절되는 거기는 적할이 그쪽이다. 오리목, 올목 뭐 오리목이란 시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적할이 그쪽이 아니겠냐 이런 얘기가 있고요. 알겠습니다. 그진 비 내린 날 그야말로 옛날 식탁방에 앉아 도라지 위스키 한 잔에다 짙은 색소폰 소리를 들어버렴 새빨간 립스틱에 나름대로 맛을 부린 마담에게 실없이 던지는 농담 사이로 짙은 색소폰 소리를 들어버려 이제와 새삼이 나의 시련의 달콤함이야 있겠냐 왠지 한 곳이 비어있는 내 가슴이 잃어버린 것에 대하여 밤늦은 항구에서 그야말로 연락선 선창가에서 돌아올
사람은 없을지라도 슬픈 백구동 소리를 들어보렴. 첫사랑 그 소녀는 어디에서나 자랑을 가가늘까. 가버린 세월이 서글퍼지는 슬픈 백구동 소리를 들어보렴. 이제와 새삼이 나의 청춘의 미련이야 있겠냐. 왠지 한 곳이 비어있는 내 가슴에 다시 못 올 것에 대하여 나만에 대하여 천인규 선생님 마이크 이렇게 대시고. 구분 넓은 볼은 아니니까 네. 구분 맞습니다. 그쪽이 맞을 것 같아요. 우리 농사짓는 천윤기 선생님 대지의 독재자란 글을 써오셨습니다. 한번 낭송을 해주시겠습니까? 벌써 딱 먼지가 오긴 합니다만 예, 마이크를 가까이 대시고 낭송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독재자란 말 자체가 맞을까 이게 좀 그래요.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텃밭에는 초대하지 않은 손님들이 제법 많이 찾아오고 있다. 그들은 어느새 지역을 확보하고 세를 불리며 주위 농작물을 괴롭히기까지 한다. 못 본 척 해야 할까? 박절하게 내쫓아야 할까? 고민의 연속이다. 때로는 돌틈에 홀로 피어난 노란 민들레의 자태에 반하기도 하고 애처로운 마음을 가졌을 때도 있었건만 오늘은 예초기를 앞세워 그들을 무찌르는 포악한 전사의 마음을 갖기로 한다. 필요할 때는 작물이라 하고 필요치 않을 때는 잡초로 전환시키는 나는 대지의 족제자. 무참히 쓰러진 그들을 보며 씁쓸한 미소를 짓는다. 아, 대지의 독재자가 잡조가 아니라 우리 천윤기 선생님이었군요. 이런 반전이 또. 민들레를 보면은 그 아주 연약하게 보이는데 어떤 때는 그 계단 밑 같은데 그런 돌틈에 이렇게 피어나요. 그러면 그거 참 이쁘기도 하면서 혼자 그렇게 있는 게 또 애처로 보이기도 그래요. 누구에게 이제 꽃다발을 선물할 일이 생겨서 꽃다발을 이제 저기 샀는데요. 그 밑을 좀 잘라내야지 그걸 가지고 가기가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밑에를 좀 자르는데 잎이 이렇게 많이 떨어져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게 너무 아까워서 그 그냥 저기 잎 담고 민들레 꺾어다가 버린 거 있잖아요. 그걸 주워다가 거기 꼽으니까 너무 잘 어울려요. 그래서 내가 야 이게 돈 안 들이고 이게 그렇게 꼽아 놓으시면요 너무 예뻐요. 예. 천윤기 선생님이 요 문장이 좀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이게 예초기를 앞세워 그들을 무찌르는 포악한 전사의 마음을 갖기로 한다 하면서 무참히 쓰러진 그들을 보며 씁쓸한 미소를 짓는다. 마지막에. 아무도 잡지 않는 바람 덕에 이름 모를 잡초야 한손 꽃이라면 향기라도 있을 텐데 이것저것 아무것도 없는 잡초라네. 하루라도 있으면 님 찾아갈 텐데 손이라도 있으면 님 부를 텐데 이것저것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이름 모를 잡초야 함성이 꽃이라면 향기라도 있을 텐데 이것저것 아무것도 없는 잡초라네. 아무도 찾지 않는 바람 부는 언덕에 이름 모를 잡초야 한송이 꽃이라면 향기라도 있을 텐데 이것저것 아무것도 없는 잡초라네. 아니라도 있으면 님 찾아갈 텐데 손이라도 있으면 님 부를 텐데 이것저것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아무것도 가진 게 없네. 아무도 찾지 않는 바람 부는 언덕에 이름 모를 잡초야 한송이 꽃이라면 향기라도 있을 텐데 이것저것 아무것도 없는 잡초라네. 이것저것 아무것도 없는 잡초라네. 이것저것 아무것도 없는 잡초라네. 이것저것 아무것도 없는 잡초라네. 우리 윤창수 선생님 시리즈 어떻게 제가 읽어드릴까요? 어떻게 할까요? 예. 옥션에 자리 잡고 싶은 사람들에게 5번째 공공요금 및 집 관리 문제. 이사한 지 2달 만에 화장실 수도가 터져 시뻘건 쇳물이 콸콸 쉬지 않고 쏟아졌다. 집주인에게 이야기를 해도 들은 채도 하지 않는다. 하는 수 없이 수도 고치는 사람을 불렀다. 고친 후에 이야기를 또 한 번 했으나 역시 못 들은 척한다. 이때부터 이 주인의 속셈을 조금 알게 될 것 같다. 처음 사용하는 기름 보일러는 켤 때마다 띡띡거리는 이상한 소리를 낸다. 방도 별로 따뜻하지 않다. 원래 이 보일러는 그런 소리를 내는가 보다 라고 생각했다. 지난 겨울 가장 추웠던 12월 22일 보일러가 고장났다. 너무 추워 낮에는 도서관으로 복지관으로 가서 추위를 피하고 밤에는 이불을 몇 겹씩 깔고 덮었다. 그래도 냉기는 막을 수 없었다. 주인에게 이야기하자 다음날 보일러 고치는 분이 왔다. 그는 다른 곳에 공사가 있어 다음날 오후에 오겠다고 했다. 추위가 얼마나 혹독한지 모르겠다. 주인이 나에게 비용을 받으라고 했단다. 기분은 좋지 않았지만 나는 추운 날씨에 고생하고 고쳐준 분에게 고마워 일단 지불했다. 이 집에서 나가야겠다는 마음을 먹었다. 그런 상황에서 수도세가 나왔다고 알려왔다. 평상시에 수도요금에 관해 물어보면 나중에 알려준다고 늘 말하곤 했다. 그런데 23개월 분이 25만 1,800원이라고 한다. 깜짝 놀랐다. 달마다 요금이 부과되는 게 아닌가요? 아니란다. 이곳은 이런 식으로 부과되어 나온다고 했다. 참으로 이상하다. 다음날 옥천에 오래 거주한 분에게 이 이야기를 했더니 그럴 리가 없다고 한다. 꼭 고지서를 보여달라고 알려준다. 또 가족이 5식구인 어느 분인 한 달에 5,000원에서 많이 나올 때가 7,000원 정도라며 수도국에 가서 알아보라고 한다. 집주인에게 영수증 이야기를 했더니 소리 지르며 쓴 만큼 나오는데 무슨 소리를 하느냐. 내가 동네방네 다니면서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다닌다고 난리를 친다. 돈에 대한 집주인의 억지는 상상 이상이다. 행정복지센터 2층 수도사업부에 들러 담당자에게 수도요금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 대한민국 어디서나 같은 방식으로 수도요금 고지서는 달마다 발부한다고 했다. 이 집을 나가야 되겠다고 마음의 결정을 한 이상 말싸움을 하기도 싫고 그의 우악스러운 말에는 내가 감당할 수도 없다. 부당하기는 하지만 수도요금을 은행에 가서 냈다. 영수증은 끝까지 보지도 못한 채. 거기에 이사를 하는 날까지 보증금은 줄 생각도 하지 않는다.
오히려 곰팡이 쓴 벽에 도배를 해놓고 전등도 새 것으로 달아놓고 나가란다. 나는 일부를 내겠다고 하자 먹혀 들어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거칠게 난리를 핀다. 그러면서도 내가 영수증권을 요구하면 다 끝난 걸 왜 들먹이냐고 입도 뻥긋 못하게 선수를 친다. 이런 억지를 난생 처음 겪는 나는 그저 기가 막힐 따름이다. 하는 수 없이 모임을 하는 곳에서 내 사정을 이야기했다. 황민호 대표님은 두말 없이 도와주겠다고 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 억센 여자가 혹시 경찰을 부르네 어쩌네 하면 그분에게 너무 곤란할 것 같았다. 이런 내 마음을 오 선배님께 말씀드렸다. 저 보증금 받겠다고 다른 분들을 힘들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포기하고 말래요. 선배님은 그래 비싼 수업료 내고 인생 공부했다고 생각해라고 하셨다. 그 다음 주 모임에 나갔을 때 다른 분들이 어떻게 해결되었느냐고 물어왔다. 나는 그동안의 상황과 내 심정을 이야기했더니 한 남자 후배님께서 무슨 이야기냐. 그런 사람은 그냥 넘어가면 또 누군가 약한 사람에게 똑같은 일을 할 것이라며 도움을 받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한다. 황 대표님께서 먼저 어떻게 되는지 물어봐 주었다. 그리고 직접 난리 나서서 그렇게 난리를 쳐대던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받아내 주었다. 눈물이 날 정도로 너무 고마웠다. 돈도 돈이지만 억울함이 가슴이 가득해서 어쩔 줄 몰랐는데 누군가 내 말을 들어주고 내 산을 잡아주는 따스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에 저절로 감사함에 두 손을 모았다. 이 세상은 분명 정의롭고 아름다운 사람들이 있어 잘 굴러간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실 나는 너무 어처구니 없고 고통스러워 옥천을 떠날 생각도 했었다. 혹시 이와 비슷한 일을 겪고 역귀촌 역귀농한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사를 하고 전입신고를 하기 위해 행정복지센터를 찾았다. 그런데 전과는 다른 사항이 하나 있다. 전입하는 이유를 기록하는 난이 생겼다. 나는 주택이 깨끗하지 않아서라고 쓰고 주인의 부당함을 적으려다 적당한 단어가 떠오르지 않아 집주인에 관한 상황을 간단히 설명하고 적어달라고 요구했다. 그 직원은 옆 사람과 이야기를 하느라 제대로 적었는지 알 수가 없다. 왜 전에 없던 이런 조항들이 생겼을까? 분명 무엇인가 개선을 해야 할 이유가 있다고 생각된 것 같다.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꼭 사전에 관리하고 해결해 줄 수 있으면 한다. 아이고 잘 쓰셨습니다. 어쨌든 너무 다행입니다. 감사했어요. 모든 분들이 제가 후배님이라고 말씀드린 거는 아무튼 너무 알았었고요. 감사했어요. 그리고 예. 우리 오 선배님 이번에 저를 많이 그냥 위로해 주시고 다독여 주시고 작은 시간 움츠렸던 가슴에 아무도 모르던 꿈이 있었죠. 깊은 어둠 속에도 그 손을 마주 잡고 지켜온 약속 너와 나 우리는 서로의 꿈이 되고 고통을 버티는 디딤돌 되어 한 걸음 또 한 걸음 더
한 걸음 더 높이 승리의 함성 하늘 향해 외친다. 저 벽을 넘어서 날아올라 찬란한 태양을 마주하리. 오랜 시간 참아온 승리의 함성을 거친 세상 위로 외치리. 저 벽을 넘어서 날아올라 찬란한 영광을 맞이하리. 서러움 이기고 승리의 불꽃을 거친 세상 위로 비추리. 어쨌든 잘 들었고요. 이제 우리 김학분 어머님, 최고령 김학분 어머님이 봄에서 4월은 가장 잔인한 달이라 했다. 봄이 얼마나 좋은 계절인데 잔인하다 했을까? 우선 봄이 오면 내 무겁고 두꺼운 옷을 벗는 것만 해도 몸과 마음이 가벼워지는 계절이다. 봄이 올 때면 젊음이 다시 오는 것 같다. 나의 기쁨 중 한 가지는 장기간 일기를 계속 쓰고 있다는 것이다. 돌이켜보며 옛날을 회상하고 잃어버린 젊음을 만나게 하는 것이 봄이다. 잃었던 젊음을 만나본다는 것은 헤어졌던 친구를 만나는 것보다 기쁜 일이다. 나이를 먹으면 젊었을 때의 초조와 번뇌를 해탈하고 마음이 가라앉는다고 한다. 마음의 안정이란 무기력으로부터 모든 사물에 대한 무관심을 말하는 것이다. 무디어진 지성과 둔해진 감수성에 대한 슬픈 위안의 말이다. 늙으면 플라톤도 허수아비가 된다는 말도 있다. 아무리 높은 지혜도 젊은 때만은 못한다는 뜻이 아닐까? 흔히 인생은 40부터라고 말하지만 나로서는 40까지라고 말하는 것이 옳을 것 같다. 그러고 보면 인생은 짧다. 그러나 생각을 다시 하면 짧은 편도 아니다. 각자 생각하기 나름이다. 나비 앞장 세우고 봄이 와요. 그 제비는 몇 번의 봄을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개나리가 피고 복숭아꽃, 살구꽃, 라일락 장미가 연달아 피는 봄. 이러한 봄을 앞으로 우린 몇 번이나 누릴까? 녹슨 심장도 피가 용솟음 치는 걸 느낀다. 나는 비록 청춘을 잃어버렸다 해도 지난 아름다운 추억들이 마음 가운데 차곡차곡 쌓여있기에 그것을 조금씩 꺼내보는 추억의 재미로 이 봄을 아끼면서 몸가득히 만끽하고 있다. 오 봄이여 길이길이 같이 하기를. 먹는 것까지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것처럼 근데 40부터면 저도 40이 훌쩍 지났는데 이제 추억을 꺼내 먹고 살아야 될 나이인가요? 한 60부터라고 하지 않을까요? 이제 60부터는 추억을 꺼내 먹고 살아야 되나요? 80부터. 우리 김우문 선생님도 열심히 다니는데 지금 추억을 60 넘으셨잖아요, 그죠? 진짜 돌아갔겠죠, 진짜. 다니는 거 보면은 참, 이야, 진짜 돌아오셨다는 행운의 친 아닙니까? 올해부터는 만원으로 따지니까 69고 옛날 나이는 70이고 한 살 덜 먹었지. 아까 청산에서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오는데 73살이신데
어르신들 밥 해줘야 된다고. 한창이라고. 73살이면 막둥이래요. 73인데 막둥이라고 어르신들 밥 해줘야 된다고. 경로당에서 4명이 한 팀이 돼서 점심을 이렇게 해준대요. 일자리로 이제 해서 돈이 또 나오고 이러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거 해드려야 된다고. 73살이 막둥이라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나이 먹었다 소리를 못 해요. 아, 할 수가 없어. 전부 나보다 연상인데 어떻게? Si supieras que aún dentro de mi alma conservo aquel cariño que tuve para ti, quién sabe si supieras que nunca te he olvidado, volviendo a tu pasado, te acordarás de mí. Los amigos ya no vienen ni siquiera a visitarme. Nadie quiere consolarme en mi aflicción. Desde el día en que te fuiste, siento angustias en mi pecho. El ciper canta que has hecho de mi pobre corazón. Supieras que aún dentro de mi alma conservo aquel cariño que tuve para ti. Quién sabe si supieras que nunca te he olvidado, volviendo a tu pasado, te acordarás de mí. 그래서 오늘 또 이제 김감만 선생님 글을 멋지게 또 써주셨습니다.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예. 저만치 가버린 내 삶의 뒤를 보며 아무도 말하지 않아도 삶이란 저 혼자 그렇게 가버린 것을 내 생애 후반은 다름질치고 있다. 저 하늘의 흰 구름과 같이 찾아온 아픈 무게와 지혜. 산다는 것은 내 육신 겉껍질 헐거워지는 아래로 작은 생 하나 눈부시게 흰 천에 물 스미듯이 어느 분들의 인자한 미소처럼 나도 살며시 그 미소 따라 지으며 고개 끄덕일 수 있는 깨달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 우렁이는 새끼를 낳으면 제 살을 파먹이며 키운다 한다. 빈 껍질만 남은 어미는 빗물에 동동 떠내려 가는 것을 보고 새끼들은 우리 엄마 시집 간다고 한단다. 새끼들은 어미가 돼보자나 그 슬픈 사연을 안타깝지만 알 리가 없겠죠. 그러나 어미는 모든 의무를 다하고 또 다른 생명들을 남겨놓고 떠났기에 이것은 자연의 순리라 생각하고 정해진 운명을 기꺼이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그의 새끼들이 어미가 될 무렵이면 때사 제 어미의 희생이 얼마나 고귀하고 거룩한 것인지는 피오름으로 나를 셀 것이다. 우리 인간의 삶도 모성이라는 것이 참 눈물겹죠. 단 음식은 뱉어 자식의 입에 넣어주고
당신께서는 쓴 것만 골라 먹는다는 이야기도 있고, 자식이 몸져 누우면 당신의 손가락을 깨물어 자식이 입에 짜 넣으시는 모습들은 어디서 많이 봤던 모습이지요. 우리는 이 거룩한 모성의 정도는 아니더라도 현실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조금 양보하고 희생 정신을 가지고 남을 먼저 배려하고 약한 자를 먼저 라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이웃들이 사랑으로 가득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나는 종교는 없는 사람이지만 성경에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바로 이런 상황을 아주 간결하게 표현하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인간은 후회하는 동물이다. 그리고 후회할 때는 이미 늦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될 수 있다면 후회를 적게 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감원 선생님은 이게 목소리가 좀 더 좋아서 성우를 하셔도 되게 신앙송에도 잘하실 것 같은데요. 나나게 좀 이게 몰입하게 만드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참 이 생각하게 하는 이야기들을 잘 읽었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렇게 오이숙 선생님은 마이크 한번 한 주 동안 뭐 별일 없으셨습니까? 별일은 없이 잘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왔죠. 뭐 하느라 그렇게 바쁘셨어요? 글쎄 어제 한 것도 뭐 하느라고 바빴나 까먹어요. 참 좋은 일이야. 그러니까 잃어버리니까 또 생각하고 그래. 나도 어떤데 이거 치매 아니야? 의심해 볼 때도 있어요. 예, 아직은 아니신 것 같아요. 그래요. 아이고. 어쨌든 보건소에서도 보니까 청산보건소에 보니까 한 평 노인들한테 한 평 이렇게 텃밭을 주고서 매주 이제 자기 텃밭을 만드는 그런 것도 하더라고요. 이 치매나 어쨌든 뭔가 움직이고 이런 걸 하면 몸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되게 그래서 예. 아까 어떤 두 분은 경로당을 안 가신다고 하시길래 괜히 민폐 끼칠까봐 허리 아프기 이러니까 경로당을 안 간다고 하니까 어떤 분이 그 앞에 있는 분이 경로당 꼭 가시라고 우울증이 사라진다고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각각이 어울리는 이제 글에 대한 이 선곡을 다 하실 줄 아시는 것 같아요, 그죠? 이명주의 저 벽을 넘어서 그런 게 되게 세입자의 서름의 벽을 넘어서 제가 참 좋은 소식 하나가 여기 삼양리에 LH에서 짓는 그 아파트에 됐어요. 예. 그래서 6월 달로 예정돼 있어요. 내년에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국가에서 주는 임대죠. 싸지요? 예, 싸죠. 월 뭐 7만 원, 8만 원 내야 되나요? 이제 뭐 계층에 따라서 이제 좀 다른가 봐요. 사는데. 오유, 예. 다행이네요. 정말 다행이에요. 로또를 맞은 거 아닙니까 이거? 로또예요. 그래서 제가 받으니, 너무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야, 기다릴 게 하나 생겼네요. 예. 그러니까 희망이 있다는 게 이렇게 좋아요. 야.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 감사합니다. 국가가 세입자가 되겠네요, 이제. 예. 나라는 뭐 이렇게 예. 뭐 수두세로 엉터리 그렇지. 물리거나 그렇지는 않겠죠, 국가가. 그죠? 어쨌든 다음 주에 또 환한 얼굴로 기분 좋게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생각이 난다. 홍시가 열리면 우리 엄마가 생각이 난다.
대신 젖가슴을 내주던 우리 엄마가 생각이 난다. 눈이 오면 눈 맞을세라, 비가 오면 비 젖을세라. 험한 세상 넘어질세라, 사랑 때문에 울먹일세라. 그리워진다. 홍시가 열리면 우리 엄마가 그리워진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도 않겠다던 우리 엄마가 그리워진다. 생각이 난다. 홍시가 열리면 우리 엄마가 생각이 난다. 회초리치고 돌아앉아 우시던 우리 엄마가 생각이 난다. 바람 불면 감기 들세라, 안 먹어서 약해질세라. 힘든 세상 뒤처질세라, 사랑 때문에 아파할세라. 그리워진다. 홍시가 열리면 우리 엄마가 그리워진다. 생각만 해도 눈물이 핑 도는 우리 엄마가 그리워진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찡하는 우리 엄마가 그리워진다. 우리 엄마가 생각이 난다. 우리 엄마가 보고파진다.